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여은 강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 교육으로서 마지막으로 매출을 올리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매출을 올리는 부분에서 포인트는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는 곧 상품명을 뜻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키워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고, 그리고 저희 시장 상인분 중에서 한 사이트를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들의 판매의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는 곧 상품명이고 고객님이 들어오는 물길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마켓이 상품명이 곧 들어오는 고객의 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것을 곧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고객에게는 직관성 높은 상품명이 필요합니다. 고객에게 이 상품은 무엇입니다 라는 것을 몇 글자로 딱 앞에 있는 한 10글자 정도만 읽어요. 그때 상품을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브랜드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브랜드명과 모델명까지 함께 검색을 하기 때문에 상품명에 꼭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고객이 검색하는 심리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상품 등록할 때 1위에 있는 상품명을 참고해서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심리를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추가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1등, 2등, 3등의 키워드에 플러스 여러분들만의 키워드도 만들어 가시면서 키워드의 조합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키워드를 만드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상품명과 해시태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때 메인 키워드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메인 키워드는 고객이 대표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키워드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앞치마 라고 하면 앞치마라는 것이 카테고리이기도 하고 대표 메인 키워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중형 키워드라고 한다면 고객이 정확한 상품을 찾기 위해서 단어 더하기 메인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셰프 앞치마 또는 어린이집 선생님 앞치마 같은 키워드가 중형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키워드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검색을 했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량 자체는 줄어들고 상품 수도 적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형 키워드라는 것은 고객이 더 정확한 상품을 찾기 위해서 단어를 더 넣어서 검색하는 키워드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치마를 예를 들었으니까 어린이집 방수 선생님 앞치마 같은 키워드를 하게 되면 방수라는 키워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방수가 정말 되는 앞치마만 검색을 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쓰는 앞치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찾는 고객도 적겠지만 파는 상품의 수도 적어져서 해당하는 상품을 정확하게 고객이 찾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에서 소형 키워드로 갈수록 구매 전환율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황금 키워드라는 것은 고객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쇼핑까지 함께 보는 키워드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앞치마 유명 브랜드 뭐 이런 키워드도 될 수가 있겠고, 다이소 앞치마 이런 키워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는 방수를 얘기했지만 방염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들 찾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앞치마들 쭉 보다가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왔을 때 구매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액정보호 필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잘 안 깨지는 액정보호 필름 추천, 이런 키워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황금 키워드로 좀 잘 팔았던 물건이 있었는데 승모근 베개라는 상품이었어요. 이 승모근 베개는 위탁 도매로 상품을 받아오기 때문에 제가 재고는 갖고 있지 않은데 가격에는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도매 회사보다 네이버가 더 싼 경우의 상품이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없죠. 그럴 때에는 이 황금 키워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팔았을 때의 키워드로 썼는 거는 알 풀어주는 마사지기,
이런 키워드를 제가 포함해서 적었어요. 그랬는데 이 알 풀어주는 마사지기라는 키워드의 검색량도 사실 많지 않았지만 그 해당하는 키워드를 쓰는 판매자분도 적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 상품이 1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고객님들 중에서 알 풀어주는 마사지기를 찾는 고객님들은 바로 발견했는 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같은 상품이지만 저보다 싸게 팔았던 승모근 마사지기 또는 어깨 마사지기, 목 마사지기 이 키워드로는 3만 원짜리 상품이 나왔는데 저는 58,000원에 팔았거든요. 알 풀어준 마사지기라는 키워드로 58,000원으로 제가 이 해당하는 3만 원짜리 상품을 이겨내고 팔았습니다. 이런 것이 황금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고객의 심리를 파악을 하고 고객이 정보성으로 검색하는 키워드들 중에서 해당하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황금 키워드로서 매출을 올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검색어를 모를 때 사용하는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고객의 입장이 되기가 어렵다면 그 해당하는 상품에 관심은 있지만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을 할 거야 라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 출원을 안 한 브랜드인 경우에는 최대한 키워드를 많이 써서 상품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브랜드로 유명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키워드를 많이 포함시켜서 세부 키워드, 한마디로 소형, 황금, 중형 키워드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시니까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 유명한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계신다면 브랜드명과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는 뒤쪽으로 넣어주시면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때 키포인트 하나 가져가실 만한 거는요. 검색량은 많지만 상품 수가 적은 틈새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 판매자분이 제일 잘 하셔야 되는 스킬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예시로 제가 황금 키워드와 중형 키워드, 소형 키워드를 구분을 해놨는데요. 메인 키워드가 뚫어뻥입니다. 이 뚫어뻥에서 황금 키워드는 뚫어뻥 사용법이에요. 왜냐하면 정보성으로 고객님들께서 검색을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품으로는 많이 안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요, 쇼핑 탭이 조금 밑에 나옵니다. 위쪽에 뷰라고 하는 탭으로 해서 블로그나 카페 글이 먼저 나와요. 근데 해당하는 키워드도 고객들께서 정보를 보고 나서 상품을 사러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황금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형 키워드는 변기에 사용하는 뚫어뻥 같은 키워드가 중형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편의점 뚫어뻥은 소형 키워드, 양만큼 좀 적은 키워드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편의점 뚫어뻥은 사실 황금 키워드예요. 편의점에 뚫어뻥을 파나 안 파나 사실 이것이 더 궁금하신 고객들이실 텐데 이 해당하는 키워드로 에이 당장 구매하지 라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틈새 고객들을 노려주는 거죠. 그리고 싱크대, 세면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형 키워드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키워드 조사하는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은 뚫어뻥이라고 검색을 하면 연관 키워드에서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조사하는 사이트도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 조사하는 사이트는 저는 주로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사이트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상품을 등록할 때 제가 조사해야 되는 카테고리나 상품명을 만드는 것이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더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해당하는 상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쇼핑이 어느 카테고리에 있고 1등의 상품명은 뭐를 쓰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네이버 창을 봐야 하고, 두 번째는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키워드 도구를 이용해서 네이버에서 검색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하는 키워드가 얼마만큼의 검색량을 가지고 있고 상품 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 수를 또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사이트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사이트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품을 하나 더 올릴 수 있고 한 번에 에 해당하는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돈을 내고서라도 이런 사이트를 쓰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 시장 상인분의 상품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볼 수 있는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대표 키워드인 뚜러뻥을 가지고 검색어를 넣었는데 편의점 뚜러뻥의 키워드가 되게 좋았습니다. 옆쪽에 보니까 카테고리는 뚜러뻥 카테고리였고 상품 수는 검색 수는 2,550번을 검색을 한 달에 하는데 상품 수는 16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정말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자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검색하는 수와 상품 수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경쟁자는 0.07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상품이 적으니까 제 상품이 팔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이런 키워드를 찾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판매자로서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란데오라고 하는 셰프웨어를 취급하는 저희 시장 상인분의 상품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스토어를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조리복을 판매하는 사이트였어요. 그 중에서 대표 키워드로 저한테 주셨던 상품의 키워드가 셰프웨어 또는 셰프복, 조리복, 그리고 셰프 앞치마, 유니폼 이런 쪽 상품의 키워드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키워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하는 키워드의 메인 키워드는 유니폼이 되고 카테고리는 유니폼 카테고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셰프복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셰프복, 그리고 에이몬트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나오고 셰프복이 나오고요. 7부 그레이 색상인 셰프복이 나왔고 겨울, 조리복, 여름 등등의 세부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부 키워드들이 다 저희가 팔 수 있는 키워드이자 상품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한눈에 보는 것이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이트로 이동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사실 메인 키워드로 먼저 주셨던 거는 셰프웨어였어요. 그래서 셰프웨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해당하는 셰프웨어는 유니폼 단체복 카테고리로 들어갔고 검색 수는 한 달에 570번, 상품 수는 15,372개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판매량은 상위에 있는 40개의 업체가 508개 정도 팔았고요. 평균 3만 원대에 팔았습니다. 매출은 한 950만 원 정도 나는 키워드네요. 아주 큰 키워드는 아닌 겁니다. 매출액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는 한 달에 사실 뭐 100만 원 좀 넘게 판매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상위에 있는 40개의 업체가. 그럼 40개의 업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눠 갖는다는 거니까 한 스토어에서 나오는 매출이 눈에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워드는 조금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쪽에 연관 키워드를 추천을 해준 게 셰프 앞치마였습니다. 그래서 셰프 앞치마를 이렇게 딸깍 눌러봤더니 셰프 앞치마 키워드로 봤더니 한 달에 1,000번 정도 검색을 하더라고요. 셰프웨어보다 훨씬 더 많이 검색을 하죠. 그리고 상품 수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더 치열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액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셰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으로 들어가는데 셰프 앞치마는
앞치마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셰프복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셰프복을 검색을 했는데 셰프복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단체복으로 들어가고 2270개의 상품 검색 수가 있었고 4만 개의 상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경쟁이 더 치열하죠. 자, 셰프 앞치마는 1,500만 원의 매출, 그리고 셰프복은 7천만 원의 매출입니다. 6개월 동안 상위에 있는 40개의 업체가 나왔던 매출액이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대표 키워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셰프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셰프복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경쟁자는 얼마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검색 결과는 어떤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셰프복을 네이버에 가서 제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쇼핑에 브랜드라고 하는 탭이 먼저 보여지고 있고, 에이몬트, 시그니처 9, 인폼, 뷰티벨 등등의 회사 이름이 브랜드로 먼저 나와졌습니다. 모바일로 봤다면 핸드폰에서 스와이프를 옆으로 넘겼을 때에 이 에이몬트, 시그니처 9 등등이 옆으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위쪽에 우리 회사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상품을 상표 출원을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란데오라고 하는 이 브랜드 명을 이용해서 상표 출원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브랜드 등록을 하셔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곳에 브랜드로 나오게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나오는 화면에 보시면 판매처가 다 이렇게 여러 곳인 판매처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어떠한 키워드는 판매처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상품만 보이는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셰프복에 제가 세부 키워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더락마켓, K나나 이런 것처럼 해당하는 스토어들이 상품이 하나씩 보이기도 하고 판매처가 여러 곳인 곳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판매처가 여러 곳인 곳이 사실 노출이 더 잘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토어가 하나하나 보이는 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자, 세부 키워드에서는 단품들도 보이지만 대표 키워드로 봤던 우리 셰프복이라고 하는 곳에는 상품이 이렇게 판매처가 묶여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상품을 등록하실 때 지금 이렇게 판매처가 여러 곳인 것처럼 묶여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스마트 스토어 한 곳에서만 판매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셰프복 외에도 좋은 키워드를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자, 셰프복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세부 키워드를 조금 더 보게 되면 주방 조리복이나 셰프 유니폼 등등이 있는데요. 제가 연관 키워드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관 키워드를 눌러서 봤더니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셰프복, 이 키워드도 좋고, 그리고 셰프복이랑 셰프복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또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셰프복이라고 올려야 되나요? 셰프복이라고 올려야 되나요? 이런 또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두 개 중에 어떤 키워드 하나만 쓰셔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옆쪽에 보면은 상품 결과, 상품 수가 똑같이 나와 있죠. 3개 차이 나죠? 요 정도면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오타 검색어로 자동으로 잡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셰프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상품명으로 등록하셔도 되고 셰프복으로 등록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한 가지로만 등록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리복이라는 키워드도 검색량이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복도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리사복은 검색량 대비해서 상품 수가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객이 한 달 동안 280번을 검색한다는 것은 하루에 대충 9번 정도 검색을 한다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색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등록해도 이 키워드에서는 상품을 많이 팔 확률이 조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상품 수는 또 적죠. 그래서 요리사복이라는 키워드도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포함을 시켜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검색량은 많은데 상품 수가 좀 적다라는 황금 키워드들도 발견해낼 수 있는 사이트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예요. 아이템 스카우트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멤버십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입을 하실 때 14일 무료 체험이지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쇼핑몰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모션 코드를 드릴 건데 그 코드를 받으시면 한 달 28일 정도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딱 사용하시고 유료를 끊으시면 되거든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때 상품 등록 바짝 하셔서 상품 순위도 계속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키워드를 찾으셔서 한 번에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 있다면 아마 판매하시는 시간을 상품 등록하시는 시간 훨씬 더 줄이실 수 있고 내가 지금 파는 상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만 고객이 찾는 키워드는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부 키워드들도 찾아보시고 제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좀 좋았던 게 일식 유니폼, 겨울 조리복, 그리고 조리사복, 주방 유니폼, 일식 가운, 셰프복, 주방 조리복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포함해서 상품 등록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하실 때 제가 일단 셰프웨어라는 키워드는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는 이유가 보시면은 3년치 자료로 제가 이 통계 자료를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보니까 키워드가 쭉 보시는 것처럼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셰프복이라는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놓고 봤더니 키워드가 그래도 1년 동안 평이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잡아주셔야 돼요. 셰프웨어는 대표님만 사용하는 키워드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처럼 가격 비교로 판매처가 여러 곳인 것으로 묶여져 있고 가격 비교로 많은 상품이 묶여져 있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매칭이나 브랜드 카탈로그 매칭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상품은 유명한 브랜드가 메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 한 곳 빼고는. 그래서 여러분이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카탈로그 매칭으로 일단 먼저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자사몰에 상품 등록을 했을 때 모델명, 제조사, 브랜드, 대표 이미지, 요 대표 이미지가 요겁니다. 요 이미지를 동일하게 등록을 해서 네이버 AI가 자동으로 상품을 묶이게 만들어준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이 판매가 되면 네이버 메인에 이렇게 1페이지에 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시니까 이 방법을 먼저 한번 써보시고 요것을 만드는 동안에 대표님께서는 상표 출원이 안 되어 있다면 상표 출원을 이 해당하는 셰프복에 관련되어 있는 분류 코드의 상표 출원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네이버 브랜드 등록 신청을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서 하신 다음 브랜드 카탈로그로 등록하셔서 상품을 노출하시면 상위 노출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여러분들의 브랜드 이름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죠. 이 셰프복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판매자분들이 아까 여성용이라는 키워드만 붙였을 때에도 해외 셀러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곳은 아직 한국 셀러들이 많이 점거하지 못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틈새 키워드 안에서 메인을 다 잡아주신다면 셰프복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대표 키워드로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표 출원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략으로 꼭 상품을 등록하셔서 판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요. 가격대가 아무래도 저렴해야 고객들의 유입이 먼저 될 것 같아서 사이트를 보니까 좀 저렴한 상품이 16,500원짜리나 18,000원짜리 상품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품은 메인 사진으로 좀 걸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세부 키워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겨울이라든지 조리복이라든지 요리사복이라든지 그런 키워드들까지 포함시켜서 등록하신 다음에 판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 첫 번째, 조금 저렴한 상품 메인 상품으로 내세워서 세부 키워드들 넣어주시고 해당하는 상품이 카탈로그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 스토어 외에 지마켓 옥션이나 위메프나 쿠팡 같은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대표 이미지 동일하게 하셔서 네이버 AI가 하나의 상품으로 카테고리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상위 노출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하는 거는 배웠는데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11번가 또는 자사몰에 상품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상품 등록하실 때 해당하는 부분 꼼꼼하게 잘 채우셔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안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품 등록하실 때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판매하실 때 스토어들마다 수수료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는 수수료가 저렴해서 조금 싸게 파실 수 있겠지만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10% 정도 더 넘게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10% 넘게 가격 책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실 때에 가지고 오시는 도매가를 넣어주시고 판매가를 얼마로 책정했는지에 따라서 수수료와 부가세와 내가 남는 마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스토어들마다 가격 책정을 달리 하셔서 상품 등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은 제가 엑셀 파일로 자동으로 계산을 해놓는 수식도 위쪽에 적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점을 받으실 때 상품 등록하시는 칸, 빈칸 없이 꼼꼼하게 잘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으신 상품을 바로 끌고 가서 등록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먼저 올리시고 나셔서 쿠팡에 회원 가입하시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가져오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이 다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카테고리 매칭이 네이버에서 짠 하고 묶이게 돼요. 그러면은 네이버 메인으로 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시니까 쿠팡에는 꼭 가입하셔가지고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때 쿠팡에서 조금 더 잘 파시려면 상품 키워드를 쓰는 칸이 20개를 쓸 수 있는 칸이 따로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명과 해시태그로 검색이 되지만 쿠팡은 세부 키워드를 쓸 수 있는 칸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세부 키워드를 잘 적어주시면 쿠팡 판매를 많이 올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요. 상품을 등록하실 때 가격을 할인 전의 가격에서 수수료가 나온다는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상품 등록할 때 10,000원인데 1,100원 할인해가지고 8,900원에 파는 것처럼 해서 좀 세일하는 것처럼 보여주자라고 했을 때 수수료가 8,900원에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은 지불이 돼요. 근데 지마켓 옥션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할인하기 전인 10,000원에서 수수료 12%, 13%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낼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정책은 항상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마켓에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실 사이트들 다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여러분 회원 가입하시거나 관리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매가 됐다라고 한다면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실 건데 자, 이제 이 판매가 되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지 운영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의 주문 화면과 판매자님의 화면이 조금 다릅니다. 고객님의 주문 화면에는요. 상품 주문을 하게 되면 바로 상품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때 판매자님의 화면에는
신규 주문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때 나의 재고를 확인을 하고 상품을 보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발주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님에게는 배송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가게 돼요. 이 배송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고객님에게 탁 뜨고 나면은 해당하는 주문을 취소를 할 때에는 판매자의 허락을 받아야 고객님이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문이 바로 들어오는 즉시 알림 설정을 해놔서 발주 확인을 빠르게 누릅니다. 고객님이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송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송장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택배사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이제 전송 보내주셔가지고 고객님에게 배송을 시작을 해주시면 그 송장 번호를 우리 스마트 스토어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럼 고객님에게는 배송 중이라는 메시지가 가게 되고 배송 완료가 되고 나면 고객님이 리뷰를 적어줬을 때 우리에게는 구매 확정이라는 것이 되고 정산이 다음날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확정, 리뷰를 적는 것이 왜 자꾸 쇼핑몰들에서 리뷰 좀 적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지 이제 아셨죠? 정산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저희 현금 흐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이 어쨌든 물건을 사와서 상품을 보내셨을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먼저 돈을 쓰셔서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 돈이 빠르게 돌아와야 여러분들이 다음 상품을 준비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 정산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고객님에게 리뷰를 독려해 주시는 이벤트 해주시는 것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주문을 처리하실 때에는요,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문이 들어오고 나면은 발주 발송 관리라고 하는 곳에 신규 주문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해당하는 주문 중에서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상품이라면 앞쪽에 체크를 해주시고 발주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발주 확인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고객님에게는 배송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발주 확인이 종료가 된 다음에는 발주 확인 완료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발주 완료권 안에서 이제 여러분 송장 번호가 나오시면 택배사를 선택하시고 송장 번호를 이곳에 입력을 해주시고 발송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상품이 발송 처리가 되면서 이 해당하는 발주 확인 완료권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48시간 이내에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페널티를 받지 않으시니까요. 이 발주 마감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자동 구매 확정을 배송 추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송 완료된 기준의 날짜로 해서 8일째 되는 날에 입금을 해주고요. 추적이 불가능한 방문 수령이나 퀵 서비스 직접 전달로 하시는 경우에는 배송 완료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송 처리일 기준,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상품 발송 처리했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날짜 기준 28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들의 상품이 정산이 됩니다. 고객님이 리뷰를 적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28일 동안 네이버가 돈을 갖고 있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웬만하시다면 방문 수령이나 퀵 서비스나 직접 전달은 저는 조금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정산이 늦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고객님께 받자마자 리뷰 좀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해외 출고지인 경우에는 45일째 정산이 되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시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택배를 보낸다라고 하신다면 택배사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직접 전달은 수지식품이나 맞춤 제작 상품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의 어뷰징으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피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정산도 늦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뷰징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택배사를 계약할 때에는요, 처음에 주문이 적을 때는 택배사가 잘 계약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편의점이 만약 GS25가 가까우시다면 GS25를, CU가 가까우시다면 CU를 사용하시면
CJ 택배사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택배사를 이용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로지아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로지아이라는 사이트가 CU 택배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택배비가 조금 더 쌉니다. 한 2,610원 정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CU나 여기 있는 GS25 가셔서 택배를 보내시면 한 2,700원, 2,800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제일 작은 물건일수록.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보내실 땐 로즈아이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택배사 계약을 조금 택배 기사님들이 많이들 하시려고 또 하시는 경향이 또 있어요. 지역에 따라 근데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택배사 계약하시는 회사의 그 기사님이랑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자주 오는 기사님이 있으시면 그 기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댁이나 아니면 매장에 자주 오는 기사님이 CJ 택배 기사님이 자주 오신다면, 기사님 저희 상품 이렇게 배송 오실 때 저희 상품 좀 수거해 가시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계약하실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에는 택배비가 조금 높아져서 2,700원 정도 아니면 3,000원 정도에 계약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양이 많아지면 택배비가 좀 저렴해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사님이랑 결국은 다 영업이죠. 네, 말 잘해주시면 좀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 보내실 때 비싼 상품일수록 검수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두시면 나중에 고객께서 깨져왔다라든지 뭐 반품 분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증거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배송으로 만약에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반품 교환이 들어왔을 때가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반품 교환 수거를 어느 지역으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골든타임을 꼭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의 팁인데요. 하루 출고량과 부피가 작은 상품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택배비를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협상을 하셔서 좋은 가격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고, 반품 교환비에 택배 포장비를 꼭 포함시켜 주세요. 배송비가 예를 들어 3,000원이면은 3,500원을 반품비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찬이라든지 홍어라든지 이렇게 파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냉동 포장을 해서 보내셔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포장비가 비싸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기본으로 넣어주는 것 플러스 해가지고 만약에 고객님이 더 요구를 한다라고 하신다면 그걸 추가 구성 상품으로 넣으셔가지고 해당하는 상품도 판매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배송비에서 이 포장비 때문에 4,000원, 5,000원 받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니까요. 꼭 마이너스 마진으로는 팔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용품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마세요. 고객님은 결국은 포장은 다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을 거예요. 그러시니까 여기에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지는 말 것. 대신 해당한 상품은 포장 완충은 잘 하셔야 돼요. 깨져서 가시면 결국은 여러분 손해시니까요. 고마진 상품이면은 포장을 선물처럼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받는 즉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리뷰가 많이 쌓여서 더 많이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리뷰가 많아지면 노출 가산점도 좋아지고 구매 전환율도 높아진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교환 반품 취소가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택배 같은 경우에는 떠난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능해요. 고객님께서 송장번호까지 들어갔는데 취소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주 확인 꼭 해주시면 좋겠죠? 교환 반품이 들어왔다면 누구의 귀책 사유인지, 판매자님이 보내실 때 완충을 덜해서 보내셔가지고 배송 중에 깨졌는지, 아니면 택배 기사님이 던져서 깨졌는지, 아니면은 받으신 고객님이 좀 나쁜 마음을 먹으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택배비에 대해 가지고 누구의 귀책인지를 물어서 그 해당하는 손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품 교환이 입고가 되면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승인한 다음에 보내주세요. 마음 급하시다고 반품 교환에 대해 가지고 파손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딱 받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고객님이 그냥
쓰다가 보냈네, 먹다가 보냈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해당하는 상품이 입고가 돼서 여러분들 검품을 하시고 교환 상품, 반품 상품을 보내주십시오. 요건 잊지 말아주세요. 주문 제작 상품인 경우에는 반품 교환이나 불량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실 수 있고요.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이나 교환 반품은 법규상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30일 이내에 불량인 제품인 경우에 AS가 가능한 상품이라면 AS 책임이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불가능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상품 참고하셔가지고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교환 반품에서 너무 CS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환 반품 처리하시는 거는요,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관리에 들어오시면 취소, 반품, 교환 관리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취소도 거부하실 수 있고 반품 수거 택배 번호도 넣으실 수 있고 다양한 부분을 처리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하실 때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항상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넣어 놓고요, 템플릿을 만들어 놔서 해당하는 상품을 등록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상품을 등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품 페이지를 만드시기가 너무 어렵다면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는 미리 캔버스라는 무료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 페이지 만드는 거는 제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주 쓰시는 배송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식품인 경우에는 뭐 빨리 뜯어가지고 드세요, 또는 식품은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3, 4일 정도 배송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템플릿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좋고요. 도서 상간 추가 배송비라든지 배송비 같은 것들도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은 상품 등록하실 때 많은 고민 없이 등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폰 발행을 통해서 고객들의 스토어 찜과 소식 받기 수를 늘려주시면 네이버 앱을 깔아놓으신 우리 고객들에게 무료 마케팅을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시고 요 쿠폰을 꼭 발행해 주세요. 요 쿠폰 발행은요, 왼쪽에 고객 혜택과 관리 메뉴에 가시면 혜택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스토어 찜 쿠폰과 소식 알림 쿠폰을 발행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요 해당하는 메뉴 참고하셔서 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리뷰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토 리뷰 이벤트 딱 3명만 뽑아서 10,000원 드립니다 라는 이벤트 같은 거를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베스트 리뷰로 선정을 해가지고 네이버 페이 포인트 10,000원씩 고객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 리뷰 이벤트인데요. 요 리뷰 이벤트 같은 경우에 포인트는 판매자의 예치금에서 소진이 되니까 예치금을 충전해 놓으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베스트 리뷰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리뷰가 제일 위쪽에 노출이 되면서 고객님들한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좋은 리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으시니 구매 전환이 있는 곳이 요즘에는 상품 페이지가 아니라 리뷰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나니까요. 리뷰 독려의 이벤트 꼭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뷰 관리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상한 리뷰가 달리면 해당하는 리뷰에 대해서 또 댓글도 달아서 대응도 해줄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너무 관련 없는 리뷰들 적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신고도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문의 리뷰 관리에서 해당하는 댓글도 달아주실 수 있고,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거나 지급 혜택을 주실 때에는 별점별로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 대응도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 나쁜 리뷰가 달렸다고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리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객과 소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괜찮은 상품을 발굴할 수 있는 눈을 가진 판매자님이시라면 잘 팔리는 몇 개의 상품으로 매출이 이끌어져 가고 그 상품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어떤 상품들을 또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신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잘 나가는 것으로 추후에 상품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고객 세그먼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만약 여러분 스토어에서 주력으로 잘 팔리는 물건이 있다면 그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세요. 내가 팔고 싶은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찾는 것을 파셔야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전문 카테고리의 스토어로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발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명함은 팔지 않습니다. 독특한 명함만 팝니다. 독특한 명함, 맛집, 언니의 리뷰. 이런 식으로 스토어에 브랜딩을 해주시게 되면 명함을 내가 찾는데 고객이 딱 기억하는 명함 어디에 있을까? 딱 생각을 했을 때 언니 리뷰라는 스토어 이름이 탁 띄어나온다는 것이 브랜딩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색을 어떤 식으로 스토어 이름을 가져가실지에 대해서 캐치프라이즈를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잡화 쇼핑몰인데 이 패션 잡화 쇼핑몰에 약간의 아이덴티티나 캐치프라이즈가 핵인싸템 예쁜 쓰레기만 파는 맛집입니다 라는 쇼핑몰로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생활 잡화를 파시는 분들 중에서 자취용품은 여기를 따라올 자가 없다 라는 곳으로 별의별 자취용품의 1인자 라고 해서 이런 쇼핑몰도 하나 꾸미실 수 있을 거고, 의류 쇼핑몰이라면 따라 입고 싶은 여친 룩 쇼핑몰, 이런 식으로도 캐치프라이즈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쇼핑몰을 또는 여러분들의 매장은 어떤 아이덴티티, 고객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색을 가지고 있는 스토어로 발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토어 이름이 서울에 있는 저에게까지 들리는 날까지 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또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제 유튜브에 오셔서도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오늘 강의로도 부족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추가로 필요하신 강의들은 거기에 있는 짧은 클립들로 채워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판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